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왜 이렇게 뭐에 졸업식이었나? 졸업식이었나 니네다? 그래, 축하해. 중졸이네 중졸. 우리나라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냐? 얘 고등학교 돈 안 내지? 그지? 그럼 의무교육이네. 자, 아무튼 중졸입니다. 중학교 졸업한 거 축하하고요. 그러는 바람에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물질.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이제 생명체를 구성한 물질의 이제 특성인데 가장 큰 특성은 어디냐면 14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족은 결합을 할 때 팔이 4개가 나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족에 있는 원소들보다는 좀 더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14족이에요. 그래서 지각은 좀 무거운 이러한 규소를 갖다 주성분을 하고 있는 물질들이 이제 주성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거 규산염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시간에는 탄소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생명체들은 탄소로 되어 있는 그러한 화합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에 관한 얘기를 볼 텐데, 자, 그게 뭐냐면 탄소화물이에요. 자,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이런 애들 탄소화물이라고 그래요. 자, 탄소를 골격으로 합니다. 탄소를 골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와 같이 뭐 수소라든가 혹은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황이 결합되어져 있는 화합물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탄소화합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뭐 이러한 탄소화합물들을 유기화학이다 뭐 이렇게 분류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유기물이죠, 유기물. 유기물을 다루는 분야가 유기화학이고, 유기물.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들을 무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애들이야. 뭐 CO2. 유기물일까 무기물일까? 이런 건 무기물이에요. 알았지? H2 무기물. 뭐 금속, 뭐 NA라든가 마그네슘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무기물. 하다못해 염산도 무기물. 무기물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탄소화물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전공을 하든 간에 무조건 이 유기화학이라는 분야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 안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래서 이 유기화학은 화학의 꽃이라 그래요. 꽃. 왜 화학의 꽃이라 그럴 것 같아? 뭐 아름다워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귀에
꽃을 달고 돌아다닌다. 미치네죠? 그죠? 그래서 미치도록 어렵다는 뜻인데 재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뭐 얼마 전까지 대학생들한테 이제 유기화학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참 재밌는 분야긴 하지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선 이런 게 어떤 거다라는 거 설명만 좀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이 있는데, 자, 특징을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탄소라는,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탄소니까, 이 탄소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중결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많이. 자, 단일 결합도 되고요. 이렇게도 돼요. 알겠지? 보통은 뭐 예를 들어 산소 같은 경우는 단일 결합이나 이중 결합 이렇게 하나에서 끝나는데 얘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구조의 다양성이다 그래요. 구조의 다양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잖아. 이 사슬로 되어 있는 애가 있는 반면에 사슬로 사슬로 되어 있는 애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해서 구리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사슬 구조, 이거는 고리 구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를 나타내 주는 걸까요?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탄소가 뭐 하나, 두 개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열 개에서 다양한 구조가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다음엔 세 번째는 자, 얘네들은 전부 분자예요, 분자.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분자성 물질,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성 물질의 특성 얘기해 준 적 있을 거야. 얘들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대요, 낮대요? 응? 낮다고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5도씨에서는 이 탄소화물들이 기체, 액체, 뭐 그렇다고 고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탄수화물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 플라스틱 싹 다 탄수화물이죠. 알았지? 그러니까 고분자들은 당연히 고체로 존재할 수 있지만 뭐 대부분 메테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들인데 뭐 이런 애들은 기체로 존재하고 있죠. 다음 네 번째 분자들이 극성이 있어요. 근데 그 극성이 있는데 이 극성이 그닥 크지가 못합니다. 사실 그 물이랑 비교했을 때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자, 상대적으로 어디에 잘 녹냐면 기름에 잘 녹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극성이 작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렇다면 뭐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랬는데 몇 가지는 잘 녹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루는 것들은 몇 가지 안 돼. 손가락에 꽂거든. 열 손가락 안에 다 꽂아. 이런 애들은 다 잘 녹아요. 안 녹는 애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안 녹는 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탄화수소예요. 자, 탄수화물의 첫 번째가 탄화수소인데 탄화수소는 말 그대로 탄화수소니까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분류해서 탄화수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애들 탄소 하나가 있어요. 탄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하든가 아니면 자 이렇게 돼 있는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고 자 이런 애들 전부 다 탄소와 수소로만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물질은 CH4라 합니다. 이름이 메테인, 이건 C2H6라고 하고요. 메테인, C3H8이라고 그러고 프로페인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유명한 물질 C2H4 이름이 에텐인데요. 다른 말로는 에틸렌이라고 해요. 에틸렌. 자, 그럼 에틸렌 하면 우리 주변에서 한 번씩은 봤던 그런 이름인데 폴리에틸렌. 알겠지? 폴리에틸렌 뭐 분리수거할 때 폴리에틸렌 했지? 그 폴리에틸렌 할 때 요게 그 폴리에틸렌 재료야. 그다음 C2H2는 얘는 뭐냐면 아세틸렌. 그래서 아세틸렌이라고 또 용접에 쓰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또 탄화수소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밖에 탄수화물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나라고 보면 예, 꽤 있어요. 어, 이런 애들. 자, 우리 이제 탄화수소는 물에 전혀 안 녹아. 하나도 안 녹는다고 할때 지금 그 밖에 탄수화물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이 이거야. 이게 다야. 뭐 이거 이상 안 나와. 얘들 물에 잘 녹아요. 앞에 있는 두 개가 알코올이야, 알코올. 그래서 요거 메탄올. 요게 에탄올. 이건 이름이 알데하이드. 발암 물질이에요. 포름산. 얘는 아세트. 아세트 하이드. 요건 유명한 아세트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물질들의 구조를 보게 되면
4세트 알데하이드는 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몇 가지 정도 이런 게 있다라는 알면 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성질들은 또 화학원 가면 또 자세히 배웁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로 쓰냐면은 그 연료로 많이 써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탄소화합물들은 연료로 쓰는 애들이야. 알았지? 에탄올, 메탄올 이런 걸 비롯하여 이제 연료로 많이 쓰는 애들. 특히나 지금 적어준 것 중에 연료는 이 두 개가 연료로 쓰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탄수화물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얘기야? 어디 안에 있긴 생명체 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줄을 쳐보면 공유결합하여 생성된 탄수화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탄수화물의 성질은 일단 탄소가 원자까지가 4개이기 때문에 많은 결합을 할 수 있어서 중심 원자를 탄소로 가지고 있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탄소의 결합부터 시작해서 이미 쭉 정리해 줬던 얘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우주는 당연히 뭐가 제일 많겠어요? 수소헬륨이 제일 많겠지. 생각해봐. 우리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질량의 99%는 뭐래? 태양이라며. 그지? 그러니까 태양이 제일 무거워. 그럼 태양은 뭐로 돼 있어? 수소가 헬륨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지각. 지각을 구성하는 8대 구성 연소 OCR1하나칼마. OC 뭐야? 산소 규소야. 알았어요? 그래서 산소 최대 1등. 그다음 규소 2등. 기억해야 돼요, 지금. 숫자 기억하는 건 아니야. 1, 2등 정도는 기억해야지. 그지? 자, 바다, 대기, 그다음에 대기 빼고 바다하고 사람 한번 생각해 봐. 바다하고 사람에는 뭐가 제일 많죠? 뭐가 제일 많아요? 물이 제일 많죠? 그럼 물에서 수소는 원자량이 1인데 산소는 16이다. 그럼 바다하고 그다음에 사람에서 구성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 산소겠지. 그지? 제일 많은 게 산소야. 자, 바다, 산소 이만큼, 생명체 이만큼,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런데 수소가 2등이 안 돼. 왜? 사람에서 탄수화물 있잖아. 수소는 원자량이 1인데 탄소는 원자량이 10이기 때문에 탄소가 2등이야. 그래서 2등은 사람에선 얘가 탄소가 2등이 돼. 알았니? 그리고 수소가 3등이에요. 하지만 물은 안 그렇지? 물은 바다는 당연히 2등이 수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죠? 자, 대기는 뭐 선생님이 가서 반복하지만 산소 21%, 질소 78%. 알았지? 그게 이제 대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주라든가 지구라든가 생명체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의 1, 2등 정도는 기억하시라고요. 3, 4등은 물어보지도 않아. 뭐가 제일 많으니, 두 번째로 뭐가 많으니 이런 거 물어본다. 특히 가장 많은 거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봐요. 가장 많은 거 물어본다고. 설마 제일 적은 거 물어보겠니? 아니겠지? 그래서 1, 2등 물어봐, 1, 2등. 자, 우주 뭐가 제일 많아? 우주 뭐가 제일 많아? 수소. 사람은 산소. 산소. 자, 지각은 산소. 알았어요?
자, 그래서 보면 알다시피 산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죠. 왜 그래? 얘들 반응성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반응성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산소입니다. 화물 형태로. 그래요. 그다음엔 이런 물질들의 공통점이 특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이다. 역시 탄수화물이나 규산염이나 모두가 14족인 규소와 탄소를 중심 원자로 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해서 서로 다른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네, 생명에서 배웠죠? 그죠? 네. 어디로 가시냐면요. 저쪽 2권으로 가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건 물질을 배웠어요. 이런 물질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앞에 배운 건 아주 작은 입자인 전자 커크로부터 원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나서 이 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원자들이 이제 어떻게 결합하는 결합의 원리를 배웠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합되어져 있는 이런 물질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지각과 생명체를 기준으로 해서 물질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얘기야. 응? 자, 먼저 호돈소 물질이 있는데 호돈소 물질이 어떻게 화물이 되냐 이거죠. 반응을 했어요 얘기하던데 그 반응은 어떤 종류의 반응이 있냐를 배우는 게 지금부터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변화를 배우는 거지 이제는 변화.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화학 반응은요 두 가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야. 딱 두 가지. 산화 환원 반응과 산염기 반응. 알겠어? 딱 두 가지. 자,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생명체 여러분이 생각하고 아침에 밥을 먹고 생각하고 걸어 다니고 하는 게 전부 다 무슨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화학 반응 중에서도 지금 배우는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알겠지?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했던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생화학이라는 분야인데 생화학은 생물과는 조금 달라. 생물은 뭐냐면 생물은 사실만을 나열을 하는 거야. 응? 사실 뭐라 그래? 10년 곧다이로 생겼고 뭐 피는 어떻게 흐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생화학은 뭐냐면 자 심장이 뛰어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왜 뛰냐 이거야 심장이 뛰는 이유는 역시 화학 반응이겠지. 그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지. 이것도 역시 화학 반응에 의한 정기적인 신호겠지. 그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분야야. 어렵겠어 안 어렵겠어? 뒤지기 어려워. 알았어요?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거 하고 나면 돋보이는 되겠죠. 그렇지 않아? 이게 되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중요하잖아, 그지? 돈이 안 중요해요. 이딴 소리는 하지 마세요. 우린 자본주의 사회 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 그럼 돈 아니고 뭐 러브로 살아? 러브? 아니지. 현실적으로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살아보니까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쉽게 돈 버는 방법 없다고. 쉽게 돈 버는 방법 딱 하나가 있어. 유산. 근데 그것도 요즘에 쉽지가 않더라고. 유산을 그냥 막 주진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나마 쉽죠. 남이 주는 거니까. 제일 쉬운 게 그거겠다. 유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나한테 100억을 줬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거 말고 말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공부는 어려운 공부를 하면은 돈이 좀 되더라고. 쉬운 공부를 해서는 뭐 그렇게 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노력이잖아. 그래서 나는 의사 선생님들이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난 그렇게 불만이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야, 의대 6년에 인턴 1년에 레지던 3년까지 하면 10년인데 10년 내내 지생활 없이 10년 내내 공부만 했잖아. 뭐 11년, 12년 차 와가지고 내가 좀 놀면서 돈 좀 벌겠다는데 왜 불만이 많아? 지네들은 10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치? 그럼 지네는 10년 내내 친구들과 술 먹고 돌아다닐 때 이 사람들은 공부했잖아. 그래서 불만이 없어요. 알았어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나도 불만은 안 가져. 당연한 거지. 나도 그 시기에 술 안 먹고 공부했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제 20대를 어떻게 버니냐에 따라서 30대가 결정이 되는데 30대라 해서 늦은 건 아니야. 그치? 늦은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더 멋있는 삶을 살려면 20대가 되게 중요해. 그럼 근데 20대 출발은 어디야? 10대지. 자, 10대 문을 닫고 시작하는 게 20대잖아. 그지? 그럼 문을 잘 닫아야지만 잘 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엄한 문 닫고 이상한 문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또 20대는 또 헬이 오죠. 헬. 지옥이 와요. 일단 그런 생각을 잘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만큼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려운 과목을 어디서 배우냐면 선생님과 같은 전공을 비롯하여 의치약에서 배우게 돼요. 알았죠? 자, 그럼 그런 그 분야에서 또는 그런 반응에서는 닥치고 사나우는 반응이에요. 알았어? 그래서 사나운 반응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나운 반응 어떤 반응이냐? 얘는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반응들을 가리켜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전자 이동이 일어나는 반응. 그렇다면 이런 산화환원 반응이 지구와 생명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잠깐 먼저 여러분하고 어떤 게 이런 반응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는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보세요.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이나 또는 생명체등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산화물이야. 우리 앞에서 봤었죠.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뭐가 제일 많대? 산소가 제일 많다며. 그럼 산소가 뭘 만들었겠어? 당연히 산화물을 만들었겠지. 그치? 다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산화물은 금속 산화물도 있고 비금속 산화물도 있고 그래. 그럼 왜 이렇게 산화물이 많다고? 예, 반응성이 크다고 얘기했었죠. 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큰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금속 산화물과 비금속 산화물을 마구마구 만들어요. 그래서 금속 산화물 뭐 있을까? 많죠 뭐.
F2O3를 비롯하여 기타 등등. 자, 비금속 산화물,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SiO2 이것도 비금속 산화물이야. 알겠지? 그럼 SiO2는 지각에 있고,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귀산염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네. 자, 이런 어떠한 반응들이 모두가 산화하던 반응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고요. 지구 또는 생명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산화물들을 주로 중요한 물질을 작용하고 있다. 그럼 이런 애들을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역사를 바꾼 반응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를 형성하게끔 하는 그런 반응이겠죠. 화합성? 화합성은 뭐 이렇게 일어나거든. 자,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물을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건 광합성이라고 그러죠. 빛을 이용해서. 알겠지?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지. 일단 포도당은 뭐를 만들어? 녹말이래, 녹말. 얘가 녹말이에요. 포도당은 녹말을 만들게 되고, 이 녹말들이 이제 녹말 형태로 섭취한 그런 동물들이 또 살아가게 수 있게 하는 거고. 산소. 산소. 자, 이 산소가 생성되게 되면 호흡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지? 왜? 역반응이 호흡이거든. 알았죠? 역반응이 호흡이에요. 생명체 내에서 산소랑 포도당이 만나서 호흡을 이루게 되고, 자, 이산화탄소 물을 만들면서 우리 몸 안에서는 이제 ATP라는 그러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물질을 갖다 생성하게 돼 있다고. 알겠지? 자, 하지만 또 산소는 오존을 만들기도 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오존을 생성해 가지고 생명체들을 보호하기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육상 식물들이 발달하고 나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죠. 그럼 오존층에 의해서 육상 생물들이 좀 더 많이 출현하게 되는 생물을 출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얻는 게 바로 산소의 생성이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광합성은 뭐 저기 뭐예요? 육상 식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초들 다 해요. 광합성. 알았지? 식물들은 다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광합성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실에도 식물이 많죠?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양질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수억을 들였어요. 진짜네. 이렇게가 20만 원. 저긴 좀 싸 보이지? 애들 다 죽어가고. 사자마자 죽었어, 사자마자. 뭐 아무튼 산소 배출량이 높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강의실보다는 산소 배출량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없어. 자, 그다음. 자, 우리는 연료를 이용하죠. 연료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연소는 이와 같이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 생성물을 내놓고, 그 다음에는 열과 빛을 내놓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료라고 하는 건 어떤 애들이냐면,
예,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제 연소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연소 생성물은 어떤 물질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잖아, 이산화탄소. H2O가 나오겠지 뭐. 알았지? 왜? 탄수화물엔 탄수하고 수소는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을 테니까. 그러면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가 H2O가 되는 그런 생성물들이 생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연료가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일단은 탄소 덩어리가 있어요. 흔히 석탄이라 그래요, 석탄. 석탄은 탄소 덩어리라 생각하면 돼. 그다음엔 메테인. 이게 천연가스고요. 가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석유가스. 프로페인, 뷰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석유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이죠, 석유. 석유를 캐내오면 여러 가지 그 연료를 얻게 되는데 얘들 전부 다 이제 화석연료라 그래요. 화석연료. 왜? 생명체들 오랜 시간 동안에 뭐 생명체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기름이나 아니면은 식물들은 석탄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라. 이 화석연료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못 만드나? 이게 못 만들어요? 공장에서? 지금의 과학기술 무시하면 안 돼. 다 만들어. 자, 얘 있으면 얘 만들 수 있어. 얘가 있으면 얘네들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왜 지하 자원을 갖다 그렇게 할까? 경제적인 얘기야. 얘네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묻혀져 있는 애를 빼내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거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하자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를 하는데 뭐 이 연소에서 뭐 당연히 뭘 이용하겠니? 에너지를 이용하겠지.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에너지 이용에는 인류의 발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에 해당하죠. 자, 하지만 여기서는 그 지구 온난화에 관한 얘기는 언급은 안 했죠. 왜냐하면 이제 역사를 바꿨다. 이론 어떠한 그러한 반응들을 갖다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엔 철의 재련. 철. 철이라 그러면 순수한 철은 없어요. 그래서 Fe2O3에서부터 철을 얻어내야 돼. 이런 걸 재련이라 그럽니다. 재련. 알겠죠? 재련하는데 뭐 용광로죠, 용광로. 이 철을 얻는 곳이 용광로입니다. 그러니까 용광로가 있는 게 이제 제철소. 알았죠? 제철소. 자, 그래서 철을 얻어가지고 뭐예요? 뭐 여러 가지 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 뭐 이거 되게 많이 이용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철기 시대의 한 부분이야. 알았죠?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연료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산소네요. 그죠? 절대 산화물의 형태, 산소와 반응하고 산소를 내놓고 뭐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반응들에서 산소와 결합할 때를 우리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라 하는데, 자, 산화환원 반응은 좀 더 폭넓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산화는 뭐 산소를 얻었을 때, 환원은 산소를 잃었을 때. 그러니까 화학의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산소를 얻거나 잃는 거에 한정되어서 산화환원 반응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는 옛날에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도 옥시데이션, 리덕션. 옥시데이션이니까 산소가 옥시즌이지,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했지만 이 산화환원 반응은 좀 더 일반적으로 따지자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로 얘기합니다.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이고요.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예요. 자, 무조건 전자 이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전자 이동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어떤 물질은 전자를 잃을 수도 있고 전자를 얻을 수도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전자의 잃고 얻음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 내리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산화환원 반응을 전자 잃고 얻음으로 따지는데, 그렇다면 전자가 잃었는지 전자를 얻었는지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학자들은 산화수라는 걸 구하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산화수. 산화수를 구해서 그 원소들,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산화 상태를 보고 아, 얘가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판단한다고요. 자, 그럼 그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산화수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산화수는 뭐 어떤 애들이 산화수냐면 이런 거예요. 숫자지, 숫자. 말 그대로 산화수니까. 뭐라고 정리했냐면 이렇게 정리했네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산화 상태를 표시하는 숫자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산화 상태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전자를 잃은 상태가 될지, 전자를 얻은 상태가 될지를 물질 안에서 판단해 주는 거죠. 알았죠?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화학결합에서. 어, 결합을 하더라도 어느 한 원소가 전자를 좀 많이 가져가고 하나 원소는 뺏기고 그런다 그랬잖아. 모든 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가질 수도 없어. 어떤 쪽으로 좀 밀려 있어. 지는 좀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숫자로 우리가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이제 호돈소 물질이 있어요. 얘는 0이에요. 자, 호돈소 물질은 같은 원자들끼리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잃거나 얻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대로 0이라고 하는 거야. 0, 0, 이렇게. 그러니까 O2면 산소가 두 개니까 0짜리가 두 개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각각의 원자에다가 산화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일원자 이온이 있습니다. 일원자 이온은 우리 앞에 봤던 거야.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산화 이온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1이네요.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보는 것처럼 이거죠. Na 플러스가 전자 잃어낸 건 알아, 그지?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놈의 산화 상태는 플러스 쪽으로 한다 이거예요. 예,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자, 반면에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온 거죠. 그러니까 얻어오면 전자가 얻은 상태가 되면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갖게 됩니다. 알겠어? 좋아요. 그러면 금속이 있어요. 자, 금속은 전자를 잘 잃는 성질이 있대요. 전자를 잘 얻어오는 성질이 있대요. 잃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그러면 얘들이 화합물에서 포도수 물질 말고 화합물에서 무슨 뭐의 산화수를 가질까? 플러스 양의 산화수를 갖겠지. 그래서 1쪽이에요. 1쪽은 닥치고 플러스 1이에요. 2쪽이에요. 닥치고 플러스 2예요. 결정되어 있어요, 산화수가. 근데 모든 애들이 그렇지는 않아. 뭐 구리는 플러스 1도 있고 플러스 2도 있고 그래. 이제 다른 금속들은 안 그런 애들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금속들은 1쪽하고 2쪽이야.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기억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금속 말고 비금속 봐야죠. 자,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경향이 크다 그랬죠. 전자를 잃는 경향보다는. 자, 그래서 비금속은요. 자, 비금속은 음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음의 산화수. 그래서 이제 음의 산화수를 갖는다. 그럼 그 중에서도 플로린이 있어요. 플로린. 자, 플로린은 전자를 제일 좋아하는 놈이야. 알았어?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 어디에서? 화합물에서야. 알았지? 그다음에 수소. 수소는 그나마 전자를 잘 잃어.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을 가져요.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NaH, MgH2 이런 것들을 금속 수소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수소화물에서는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수소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알았지? 원래 금속이 먼저 하는 거 순서대로야. 금속이 먼저야. 그럼 얘 Mg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엔 산소. 16쪽이죠? 주로 두 개를 가져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다 그러냐? 아니에요. 얘도 예외 있어요. 이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인데 자 위에서 수소가 얼마나 그랬지?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1짜리 두 개 있으니까 산소 하나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죠. 전부 다 마이너스 2는 아니야. 자, OF2. F가 얼마나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산소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2가 돼야죠. 항상 마이너스 2는 아닙니다. 아셨어요? 자, 이 정도 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자, 산화수 합이 있어요. 산화수 합. 자, 산화수 합은요. 중성일 때하고 그다음에는 중성일 때하고 이온일 때.
자, 중성은 합이 0이겠죠. 이온은 이온의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해볼까? 음, 자, 왼쪽에서부터. 자, 왼쪽은 요거예요. 얘, 얘, 얘. 자, 이 세 가지 원소의 산화수를 찾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해야죠. 어, 여기 산소가 얼마래? 산소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지? 자,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있니? 2개 있잖아. 이런 걸 중성화학종이라고 그래. 중성 분자. 그러면 탄소는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자, 황하자. 수소가 얼마예요?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 그럼 황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자, NO3 마이너스가 질산이야. 자, 산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있니? 3개 있어요? 그러면 요 질소의 산화수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다. 그지? 여기 전체가 마이너스 1이잖아. 알겠니? 그럼 여기 박스에 들어가는 건 얼마니? 5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산화수를 아시겠어요? 자, 산화수를 결정할 수 있으면 산화 환원 반응을 판단이 가능해. 자, 봐봐봐. 전자를 얻었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얻었으니까 음쪽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돼요? 산화수가. 응?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야지. 마이너스 빠졌으니까 증가하는 거야. 양쪽으로 간다는 걸. 반면에 전자를 얻어왔죠. 그러면 산화수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합니다. 감소. 자,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얻을 때 산화, 뭐 그거보다는 전자의 잃고 얻음을 산화수를 이용해서 판단하면 좀 더 어렵지 않게 산화 환원 반응을 구분이 가능한 거야. 사실은 되게 쉬운 구분이 있기는 해요. 자, 호돈소 물질이 화합물이 되든가 화합물이 호돈소 물질이 되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물론 화합물에서 화합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냥 쉽게 따지자면 호돈소가 반응물에 있어. 얘가 생성물에 없어졌네? 그럼 산화환원. 자, 생성물에 호돈소 물질이 있는데 반응물에 없어. 그것도 산화환원. 알겠어?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산화하는 반응을 산화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조금 쉬었다 할까? 졸지 말고. 자, 맞죠?
자, 이제 보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산화환원 반응 정의 내린 걸 산화수로 정의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는 가 좀 봐야죠. 자, 두 번째 얘기는요.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 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연소 메테인이 있거든. 이산화탄소하고 H2O가 생성이 돼요. 그럼 이게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판단 한번 해볼까? 우리 배운 대로. 자, 여기 탄소. 산화수 얼마죠? 응? 마이너스 4지? 수소가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탄소는 마이너스 4가 돼야죠. 얘 얼마예요? 0이죠? 흑돈성 물질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죠? 얘는 플러스 4죠. 얘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가 두 개에서 마이너스 4니까 탄소 하나는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4. 알겠지? 자, 그럼 H2의 산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가 됐네. 산화야 하나님. 응? 자, 위에 봐봐. 산화수가 증가할 때 산화래, 감소할 때 산화래. 증가할 때. 그러면 메테인은 산화가 일어난 거죠. 자, 산소. 0에서 마이너스 2가 된 건 증가야, 감소야? 응? 감소. 그러면 얘는 환원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은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자,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그러니까 산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없고 환원만 일어나는 경우도 없어. 알았어? 다음 두 번째. 어, 자,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라 그랬지. 전자를 잃거나 얻을 때 말이야. 전자를 잃거나 얻을 때 한쪽에서 전자를 잃었으면 한쪽 전자를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화살표를 사이에 두고 여기와 여기에 뭐가 같아야 되냐면 전자수는 같아야 돼. 따라서 이런 전자의 전자수하고요.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 절대로 다를 수가 없는 거야. 자, 그게 바로 산화하는 반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산화하는 반응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이 있어요. 자, 그걸 갖다가 몇 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 세 번째는 자,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이 어떤 게 있을까? 자, 먼저 첫 번째. 금속 산화물이 있어요. 자, 금속 산화물이라 하면은 뭐 이런 애들. F2O3. 자, 얘가 일산화탄소를 만나면은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산화수가 얼마가 될 거야? 해봐.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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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의 산화수. 자, 왼쪽부터 철의 산화수 얼마? 응? 얼마? 1시사? 철 얼마? 3? 3? 플러스 3. 탄소 철 탄소 증가 감소. 응? 감소 뭐 한 거야? 혼돈한 거네.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는 이거는 산화한 거네. 하나 가능하죠? 또 해볼까? 자, 이제 산화물을 만들어지는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산화물이 다시 구리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산화하는 반응은 0, 0,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자, 구리는 뭐 했고? 산화했고, 그 다음엔 산소는 환원됐네? 그지? 알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여기는 플러스 2, 0인데, 0이 이거 얼마 됐어? 플러스 4가 된 거지? 그지? 자, 이건 복습하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돼. 산화 환원, 환원. 산화는 뭐가 된 거야?
그럼 얘가 산화가 된 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금속 산화물들에 관련돼 있는 이런 산화하는 반응이 있고요. 그다음엔 두 번째.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났을 때. 사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건 이것도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거예요. 산소가 비금속이니까. 그거 말고 우리 이제 할로젠 원소가 알카리 금속에서 알카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가 만났어요. 됩니다. 산화수가 0,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NaCl이니까. 그지? 그럼 0이 플러스 1이 된 건 산화가 된 거고, Cl은 마이너스 1이니까 환원된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경우, 알았죠? 이런 경우는 이게 또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화합을 만들 때 일단 무조건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엔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번째는 뭐 금속과 금속 이온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세 번째 얘기고 요거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언제지? 월요일인가?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